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 심상치가 않죠. 고물가의 고환율, 고금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환율이 1,4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금융 역사상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거 딱 4번밖에 없습니다.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2년 미국의 금리 인상과 채권 시장의 경색 상황, 이 상황 이후로 다시 한번 환율이 치솟아 오르는 현상 최근에 벌어졌어요. 신용위기 아니면 글로벌 위기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인데 이런 숫자가 가끔씩 튀어나올 정도로 지금 환율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총선 끝나기가 무섭게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적자를 발표를 했죠. 환율은 1,400원을 찍었고 기름값은 1,7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과 하나에 12,000원, 빚은 많은데 금리는 내리지 않고 물가는 치솟아 오르고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환율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금리 내리고 다시 자산시장이 뜨거워질 걸 기대했던 이 시장의 상황은 생각과 달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 계속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 당한 지 6일 만에 반격을 했고 이란 이렇게 되면 우리도 보복하겠다. 보복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 증시 급락하고 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내릴 것만 기대하면서 버텨왔던 시장인데 유가가 불안하고 이는 물가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시기 상당 기간 뒤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파월이 얘기했죠. 당분간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긴축의 장기화 의지가 드러났고 달러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막 구두 개입하면서 환율 낮추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과도하게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환율에 대해서 같이 구두 개입을 했고 이로 인해서 1,400원을 찍었던 환율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불안한 시장입니다. 환율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의 원자재 수입해서 이를 가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고환율이 지속되면 그만큼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는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 시장 안정화 조치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 지속되고 있어요. 사람들 이러니까 금 사고 달러 사고 막 이렇게 대비하고 있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쟁이 빈발하고 있고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유가가 이로 인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이 곧 금리를 내린다는 가정하에 안정적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너무 평가절하된 것이니까 이를 곧 회복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졌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속된 개입으로 변동성을 낮추고 있지만 우상향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대외적인 환경 또 거시경제의 환경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여전히 부동산은 다시 꿈틀댄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사 나오죠. 16억 하던 마포구 국평이 다시 20억을 뚫었다. 집값이 회복하고 다시 반등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심리도 오르고 있고 집값도 오르고 있고 이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매매 수급 지수 100 이하입니다. 100보다 낮으면 매수자보다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요즘 좀 거래도 되고 회복세를 보였던 이유 2030 세대가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제2의 영끌로 시장에 들어와 줬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대출 최저 1%대의 금리로 돈을 빌려서 집값 떨어졌다고 하니까 시장에 들어온 젊은 세대들 때문에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고 다시 반등했니 어쨌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곧 금리가 내리고 대출도 싸게 해줄 테니까 집 사라고 했죠. 이런 환경에 집값도 고점보다는 좀 싼 것 같고 하니까 시장에 들어온 제2의 영끌들로 인해서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시장의 악재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매물은 적체 중이죠. PF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분양은 쌓이고 있고 이미 집 사느라 빚진 사람들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연체는 늘어나고 경매 매물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물건을 팔아야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팔기 위한 행동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시장, 거래가 사라져도 집값은 오른다. 이런 시장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 틈을 타서 수많은 집들을 비싼 값에 팔아왔던 시장입니다. 대표적인 게 신고가 취소죠. 집값 띄우기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수년 동안 이야기해 왔습니다. 20년, 21년 영끌들이 이 실거래가만 믿고 더 비싼 값에 사면서도 오늘이 가장 쌀 때니까 나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었던 그 근거가 됐던 신고가, 물건이 팔리면 취소하면서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이거 조사된 거죠. 다 집에 물리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조사를 했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웠던 시장에서 이런 짓들을 해왔고 이를 있는 그대로 믿은 사람들, 비싼 값에 집을 사느라 많은 빚을 지게 된 게 현실입니다. 뜨거웠던 시장 2년간 돌연 취소한 계약의 절반이 바로 신고가였습니다. 서울에서 취소된 거래 중 신고가 비율 44%를 차지했습니다. 인천, 경기 수많은 분양이 있었던 지역들, 여기에도 신고가 취소된 사례 20%가 넘어가게 시장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했던 그 방법들, 이로 인해 사람들 비싸게 집을 사게 만들었어요. 강남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집값으로 지불하기엔 너무나 비싼 값에도 줄 서서 사려고 했던 이유, 수십억의 차익이 생긴다는 이유, 이것 때문이었고 이런 수십억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거 높은 신고가였습니다. 49억 신고가 찍었다가 돌연 취소된 사례 도곡동에서 있었습니다. 종전 최고가보다 6억이나 오른 신고가였는데 이 신고 내역을 대서특필하면서 강남 불패의 사례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 거래 같은 해 10월에 취소가 됐어요. 부동산 실거래 취소가 19만 건에 육박하고 이를 통해서 투기 세력들 집값과 시세를 다 올려놨습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작용을 톡톡히 했고 짧은 시간 동안 집값 2배 만드는데 이런 실거래가 취소 사례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을 했고 분양 완판의 공식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어요. 비상식적인 실거래가 신고를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이게 마치 일반적인 가격이냐 연일 떠들어댑니다. 그러면 사람들 정말 집 사면 계속 집값 오르는구나, 그 가격에도 사주는 사람이 있구나, 불안과 탐욕을 자극하고 이런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분양하는 아파트 서로 받으면 로또 맞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시장에 적극 참여하게 만들고 분양 완판으로 이어진다. 분양 완판의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뜨거웠던 시장 안에서 19만 건에 달하는 실거래가 취소가 있었습니다. 더 악질인 거 신고한 다음에 그냥 취소 안 하고 두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시세보다 또 나와 있는 물건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의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것, 이거 멍청한 거래 아니면 수상한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치만 사람들 주변 시세나 가격 동향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찍히는 신고가 보면 정말 그게 가격인 양 생각하며 서로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역대 최대의 분양이 이루어졌던 시장에서 수많은 아파트들이 성공리에 분양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금리에 실수요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완화된 대출 환경,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버블의 극대화 과정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그런 시장이 끝났고 사람들 이제 돈이 없어서 물건도 안 사고 시장은 꽁꽁 얼어붙게 됐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분양하기 때문에 아무리 분양가가 올라도 받기만 하면 로또라고 했던 이 분양시장 지금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관리 지역이 나왔습니다. 미분양 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는 지역, 또 그 증가 속도가 빠른 지역, 이런 곳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수도권에서도 그런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미분양이죠. 대구는 1년 반 가까이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포항 같은 경우 미분양 규모가 가장 큰데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문제, 집이 팔려야 해결된다고 했는데 팔리지 않는 집들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죠. 수많은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고 분양가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랐지만 이제 한계 상황에 달했고 더 이상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고 대단지고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인데 일반 분양 1200세대 중에서 3분의 2가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계약 세대로 남았고 이거 팔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동대문의 아파트 선착순 분양하고 있고 상도동의 아파트 임의 공급만 3차례 진행을 했는데 여전히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 6만 호가 넘어섰고 중공업 미분양은 11,000호 전달 대비해서 5% 가까이 증가하고 계속해서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물건이 안 팔리고 쌓이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들도 마찬가지죠. 계속 집값 오른다고 하고 올라간 신고가 대비해서 미래가치 생각하면 이 정도 충분히 시장에서 팔릴 수 있을 거다. 배짱 분양했던 아파트들 미분양으로 남게 됐고 이를 팔기 위해서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송파의 아파트 최초 분양가보다 4억을 낮추니까 이제 사람들이 입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부 다 계약으로 이어질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시장은 얼어붙었고 일반 분양을 안 하면 PF를 갚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서라도 지금 팔아야 하는 입장, 물건을 공급하는 자들의 입장입니다. 분양만 하면 사줄 사람 많을 것 같지만 사람들 돈을 쌓아놓고 이 시장에 덤비는 게 아니라 일단 당첨되면 생각해 보겠다. 결과는 미계약으로 나타나고 있죠. 91%가 미계약 됐습니다. 서울의 뉴타운 대장 아파트 여기 일반 분양분 물량 중 90%가 팔리지가 않았어요. 선착순 계약을 통해서 동호수 찍어가지고 분양하는 방식으로 지금 팔고 있죠. 분양가의 10%만이라도 입금할 수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이문휘경 여기 뉴타운 지역에 있는 건데 4월에 분양한 건 10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8월에 분양한 건 11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10월에 분양한 이 단지 14억에 분양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팔리게 됐어요. 기축의 아파트가 비싼 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이렇게 올려 팔아도 시세 차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분양받으라고 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던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양가는 올라갔습니다. 강북의 대표적인 미분양 단지 4억을 할인해도 다 안 팔렸죠. LH에서 매입을 해주면서 일부 물량을 털어냈고 나머지 물량을 팔기 위해서 1년 넘게 분양을 했습니다. 최초 분양가 8억에서 9억을 받으려고 했지만 현재 분양가 5억 2천으로 떨어졌습니다. 미분양을 털어내야 사업할 때 빌린 자금 갖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건데 이거 털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광명의 아파트 단지 여기 8사짜리를 11억 넘게 팔려고 했죠. 근데 조합원들이 갖고 있던 입주권 가격 9억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것 당연합니다. 상도동의 아파트 작년에 분양을 했고 미분양 물량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착순 계약을 통해 시장에 풀었습니다. 청약 당시에는 10대 1이 넘게 사람들 몰렸지만 정작 이 물량을 실제로 계약한 사람들 소수에 불과했어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 얼만큼 팔렸는지 공개를 꺼렸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물량이 팔리지 않았다. 시장에서 상품성이 없다. 이렇게 낙인 찍히기 싫으니까 암암리에 팔고자 선착순 계약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 물건을 팔아야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 물건을 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 가격을 낮춰서라도 현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상황은 심각합니다.
공급자들의 입장을 또 보여주는 것, LH의 역대급 어닝 쇼크 상황이죠. LH 토지를 만들어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이거 분양받는 것 건설사들이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아파트 져서 팔죠. 근데 이 토지 분양 연체금이 1년 사이에 3조가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하니까 토지 판매 분양대금 연체 규모가 증가를 했고 이게 직격탄으로 작용을 했어요. 지난해 영업이익 437억, 작년 대비해서 4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매출, 순이익 전부 다 줄어들었는데 단기 순이익은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그 당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LH가 건설사나 시행사한테 땅을 분양한 뒤에 받지 못한 연체금 7조 원 수준입니다. 돈을 못 내고 있는 게 공급자들의 입장이에요. 재건축 사업, 기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급자로 나서는 것, 이게 바로 재건축 사업인데 여기 지금 각종 분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선정했던 시공사와 계약 해지를 결정했어요. 기존의 공사비 평당 445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660만 원 정도로 인상해달라고 하니까 이 돈 인상해줄 수 없다. 다른 시공사 뽑아서 사업하겠다. 이런 의미죠. 근데 해지 금액 8천억 가까이 됩니다. 누군가 이걸 떠안고 조합이 원하는 낮은 금액에 공급해 줄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그런 건설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빚 고스란히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가게 되죠. 기축의 가격이 오르고 신축도 오른다. 그러니 분양받으면 이익을 본다.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리고 몇 달 사이에 수억씩 올려도 주변이 비싸다고 하니까 팔려온 시장입니다. 또 대출도 해준다고 하니까 잘 팔려온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그들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할인 분양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싼 기축도 쌓이고 있고 금리는 곧 내린다고 하는데 더 오르고 대출은 더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전세도 안 나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줄 수 있는 가격이 애초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여전히 언론은 부동산의 전가의 보도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줍줍도 건너뛰고 선착순 분양한 단지 임의공급 무순위 청약 경쟁률 최고 98대 1을 기록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절반 이상이 분양이 안 돼서 이거 공개했다가는 미분양 단지로 낙인 찍힐까봐 공개도 안 하고 선착순 동호수 지정으로 분양 물량을 털어냈습니다. 6개월 넘게 이런 일을 해서 남은 물량 줍줍을 진행을 했어요. 입지적인 강점의 브랜드 아파트 이런 점이 수요자를 끌어들였다. 주변이 좋아지고 경전철 호재도 있고 미래가치까지 생각하면 이 가격에 수요자가 몰린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 굉장히 쉽죠.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입니다. 수중에 1,000만 원 있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메꾸면서 일단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도 기본으로 제공을 하죠.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 과연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꽤나 먼 거리에 있고 더 나은 입지에 수많은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말하는 호가 수준의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선택하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분양받는 거 잘하는 일이다. 언론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1% 미계약난 단지 여기도 지금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언론 화려한 문구로 사람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입주 절벽,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진다 이런 얘기하고 기존 미계약 단지들 계속 팔리고 있으니까 이거 사는 게 좋을걸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용적률 74%의 지상 4층, 대지 지분도 훨씬 많기 때문에 높은 미래가치도 있다라고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 그리고 공급자의 입장, 실제 부동산 시장이 처한 현실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들의 말 100% 신뢰해서 돈 빌려서 이런 물건들 사주는 게 맞을까요? 팩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물리면 거의 삶이 망가질 수 있어요. 무책임한 언론들 광고지로 전락한 지 오랜데 시장이 반등한다, 오른다 이런 얘기에 실수요자 급한 마음 먹게 될까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주택시장에 훈풍이 분다고 4억이나 깎아줬으니까 지금 싼 거다. 완판에 임박했다. 빌라 전세가 수준이다. 이걸 정책자금을 활용해서 젊은 층들이 사들이게 한 것, 부동산의 전가의 보도, 언론의 공입니다. 대구 여전히 미분양 물량 쌓여가고 있고 계속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지역인데 대구의 청약 경쟁률 2자릿수를 보이고 미분양이 줄고 있고 회복세로 간다.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죠. 대구의 한 아파트 82가구 모집에 1256건 신청됐다. 이게 회복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변의 아파트가 13억, 14억에 거래됐는데 얘는 11억도 안 되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서 분양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입주 물량이나 중공업 미분양이 쌓여있는 지역이고 금리 곧 내릴 거다라는 기대감 사라진 시장인데 벌써부터 시장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웃돈도 붙었다. 이런 기사들 나오죠. 대구의 집주인들이 환호한다고 합니다. 분양을 시작하고 1년 넘게 미분양이었던 단지가 프리미엄이 1억 넘게 붙었다. 계속 오를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죠. 프리미엄 1억이 붙었다는데 팔려야 프리미엄이죠. 주변의 단지 13억인데 11억 이하에 분양하니까 싸다. 지금 이 단지 가격 계속 내려가는 중입니다. 16억을 넘게 찍었던 가격에서 15억, 14억, 지금 13억으로 내려가는 과정인데 13억이 바닥일까요? 하락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범어동, 대구의 대치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수많은 아파트가 있고 멈추지 않은 공급 예정 물량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지금 2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다는 아파트는 이 수성구청역 이쪽에 있는 단지인데 원래 여기 메인에 있는 단지 가격 한번 살펴볼까요? 버머 센트럴 푸르지오 19년 9월에 입주한 역세권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 지금 9억도 깨지고 8억대까지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14억 가까이 갔던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최근 들어서 좀 오른다고 해서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닥이 지금일지 아니면 그 밑에 더 바닥이 있을지 정말 지금이 바닥 맞을까요? 그동안 저금리의 막대한 유동성, 여기에 언론의 펌프질, 이게 더해져서 엄청난 거품이 생겼던 시장이었고 거래가 없어도 가격은 오른다. 간혹가다 찍히는 이상한 실거래가에 기대서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른 시장입니다. 시장이 과열되면서 땅값도 올라갔고 물가가 불안하면서 시공비는 올라갔고 금융비용은 폭증해서 고분양가가 아니면 손실을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높은 값에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손해를 보지 않고 아니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에서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안 팔리면 PF 부실 문제 바로 시장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에 기축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그동안 벌려놓은 사업들 완결짓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공업 미분양이 쌓이고 할인 분양을 통해서라도 돈을 확보해야 되는 시장이기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가고 있음에도 어떻게든 시장에 불을 지피면서 물건을 팔고 있는 시장입니다. 실질 소득은 감소했고 이자 부담은 증가됐고 가처분 소득이 없으니 최악의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IMF보다 더 심각한 현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인데도 분양 앞둔 단지가 수두룩하고 미분양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4월에만 4만 가구가 공급 예정이고 이 미분양 물량을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서 팔아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놔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해결이 안 되면 PF 대출 상환,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설사, 시행사 존립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부쩍 쌓이고 있고 분양 시기를 가늠하지 못하고 상황만 살피고 있으면서 이거 구조조정 리츠를 설립해서 정부가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정말 상황은 안 좋습니다. 이미 아파트 말고 다른 시장은 시작이 됐어요.
지식산업센터, 집합상가 이런 거 예를 들면 지금 분양받으면 현금으로 10%, 20%, 많게는 40%까지 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누군가한테 넘기고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일부의 자금이라도 회수하면서 이 미분양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닐 거란 보장 있나요? 팩트는 외부 경기는 정말 안 좋습니다. 고물가의 고환율, 고금리의 상황 꽤나 오랜 기간 지속될 예정이죠. 대출의 환경 또한 과거보다 안 좋습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서 사줘야 되는데 이 빌릴 수 있는 규모가 금리 때문에 또 DSR 때문에 더 쪼그라드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시장의 매물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기축 매물도 증가하고 있고 분양 물량도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매로 내몰리는 물량까지 시장에 공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부 수요가 유입이 됐지만 1%대의 정책 자금으로 들어온 영끌 정책의 희생양들 이들이 다입니다. 부동산의 정가의 보도인 언론의 말만 듣고 무언가를 결정하기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끔 댓글에 돈값이 똥값이 돼서 집값 절대 안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 똥값이 됐다는 그 돈 주머니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시기에 잘못 휘둘렸다간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